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 당의 어떠한 단합이 필요했고 그때까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터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뭐 의원들 막 나가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가결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정치죠.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윤핵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비서관들 다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큰 잡음 없는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 뒤에는 큰 그림자들에 의해서 공천 자체가 자주유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일단 네 분입니다. 네 분. 여기 보면 좀 이 서울의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영남권에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석준 의원, 유경준 의원은 컷오프인데 이게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분은 비대위에 이거 재검토해 주세요라고 한 분은 얘기했고 다른 분은 저 무소속 출마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국민의힘에 나타났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국민 추천제가 적용되는 지역구가 몇 가지가 생겼어요. 정해졌어요. 영남권에. 그리고 서울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구 현역 의원분들이 지금 뭔가를 불만 제기를 또 하고 있어요. 최대 보면 7분 정도가 컷오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숫자가 컷오프 대상자가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진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스템 공천대로 그대로 했으면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토의하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은 평가에 있어서 10% 이하는 컷오프, 30% 이하는 감점,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히 유영하 변호사 단수 공천 어제 공천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뭐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설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요거 김종혁 장관 지금 이 여당 현역 의원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우수수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컷오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거 쌍특검법안 재표결 요거 지나가니까 지금 컷오프 시키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단박에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더기로, 그러니까 이미 다 예견됐던 건데 왜 저렇게 현역들이 대부분 생존하고 있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왜 저렇게 저긴 조용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위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우수수 무더기로 예를 들면 컷오프가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천 과정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배치된 이유 자체가 시스템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소위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했던 측면이 아닌가. 그럼 이건 사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뭐 한 분야 경선을 했었습니다만 예. 단수 공천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똑같이 예를 들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윤핵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비서관들 다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큰 잡음 없는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 뒤에는 큰 그림자들에 의해서 공천 자체가 자주유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소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제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네 분 나왔는데 앞선 거는 이제 홍석준 의원이 이제 대구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 이번에 컷오프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서울 지역에는 유경준 의원이 있어요. 이제 반발하니까 오늘 당에서 약간 점수 내역을 공개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관련 목소리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경준 의원님도 재배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컨택 중입니다. 연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건 아니고 전체 구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제 아침에 고동진 전 사장이란 분이 면접을 들어갔다 해서 그때 이건 뭐가 잘못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공관위원장은 저한테 연락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재배치를 받아들이고 뭐 수긍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 뒷말이 나온 게 아니, 컷오프인 거 알겠다. 현역 의원 물갈이 하는 건 알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인 뭐 서울 강남 지역과 영남 쪽에 물갈이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막판에 이런 시점에 왜 이게 컷오프가 이렇게 우수수 나오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앞서서 다 끝났던 쌍특검 법안 재표결 처리 이게 지나갔으니까 이제서 하는 거 아니냐. 시점 조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의심받을 만하죠. 네, 제가 봐도 그건 좀 계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이제 초반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많았는데 초반에 뭐 컷오프도 예, 예. 있었고 진행이 됐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전략입니다. 그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 당의 어떤 단합이 필요했고 그때까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터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뭐 의원들 막 나가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가결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정치죠. 그거를 굳이 뭐 아니다고 이렇게 억지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속내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의심은 되는데 예. 문제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 왜 그래도 민주당의 공천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냐. 여기는 어떤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사람을 꼽은 겁니다. 그 선거에 이기든 지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양쪽의 어떤 대비가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당연히 뭐 전혀 100%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정당 모두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막판에 짧은 기간에 집중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게 추가적으로 더 아마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또 그 의원도 반발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